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아침이 밝았네요.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독감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감기 걸려서 예전에 고생했는데 하여튼 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잘 피해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하여튼 독감 걸리지 않도록 개인 건강 위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니체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게 되면은 할 수 있는 행동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룬 것은 없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존경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진 자만이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참고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삼성과 다양한 이야기들. 요즘 치열합니다. AI, 뭐 거품이라고 해야 하나? 버블론, 거품. 하여튼 말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그 삼성전자 그 DX 쪽에, 파트 쪽에 CTO죠, CTO.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겸 리서치장이 AI는 이미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일상과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언급을 합니다. 전상한 20일 AI 전환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린 삼성 테크 컨퍼런스 여기에서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삼성은 AI 에이전트, 로봇 AI, 차세대 보안, 그리고 통신 등 아주 혁신적인 선행기술과 상용화 기술 등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를 했고 삼성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시킨 로봇 AI가 그 로봇의 자율적인 작업 능력을 개선을 해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진행된 기술 세션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연구원 한 60여 명이 통신, 헬스케어, 보안, 스마트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용한 최신 연구 성과 40여 건을 발표를 했고요. 보이스피싱하고 악성 앱, AI 자동 탐지, AI 기반의 고전 영상 고화질 복원, 하여튼 30분 만에 갤럭시 XR 콘텐츠 제작하기, 온디바이스 오디오 지우개, 무선 통신 기지국 AI 품질 최적화 등의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성과를 공유해가지고 개방형 기술 협력과 AI 기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그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버블의 그 우려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막 흔들어요. 미국 증시가 같은 이슈로 한 1, 2% 움직일 때 코스피는 막 2배로 움직이는 거야. 2, 4%.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같은 이슈에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꼬집어요.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3분의 1 차지하는 만큼 AI 버블 우려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코스피는 전날보다 75.34포인트 올라서 4,004.85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4일 3.8% 하락 이후로 연일 2, 3%대 변동성을 보이고 있더라. 시장의 전문가들은 최근에 코스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하고 AI 버블을 꼽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죠. 그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최근에 3년간 글로벌 증시 성장을 주도해온 AI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미국 증시에 그런 움직임이 좀 커지죠. 코스피는 이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있더라. 이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실적 발표 전에 2주간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반대 근거가 나올 때마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차상 최대 실적 발표했고 4분기 매출은 6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죠.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했죠. 하여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정보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구조인 것은 맞는데 이 TSMC가 상장된 그 대만과 비교를 해도 이 변동성이 과도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 반면 TSMC는 대만 전체 시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특히 코스피 변동성 확대가 올해 두드러졌는데 최근 3년간 일 주가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넘은 날이 29일에 불과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5일이 올해 집중이 됐어요. 같은 기간 변동성이 가장 컸던 날도 지난 4월 10일로 하루에 지수가 6% 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비정상이죠, 비정상. 하여튼 이 같은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됐는데 과거에도 향후 실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다 보니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만큼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그런 평가겠죠. 특히 코스피가 올해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이에 관계자가 늘어난 점도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올해에만 67%나 상승했어요. 67%. 와, 항생이 31%, 니케이 26%, 가권 20%, 나스닥 16.8%. 너무 많이 올랐죠? 과도하게. 그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AI 버블뿐 아니라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도 코스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쌓이고 최근 수급이 늘다 보니까 방향성에 따라서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급격하게. 상당히 크다. 그리고 좋은 뉴스인데 삼성전자가 내년 말까지는 파운드리의 최첨단 2나노 공정 성숙도를 올려가지고 생산 능력을 1년여 만에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계획대로 품질과 생산 역량을 올려갈 경우 업계 1등인 대만 TSMC랑 경쟁 구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가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2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빨라지는 R&D나 그 강화된 공정 제어 체계나 핵심 고객사들과의 초기 협업 등을 바탕으로 해서 2나노 생산 능력이 내년 말에는 웨이퍼 기준 매월 2만 1000장이 도달할 거고요. 이는 지난해보다도 163% 증가한 수치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서 총 5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초기 2나노 수요는 앞서서 수주한 테슬라의 AI 반도체 칩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자체 AP 칩셋이죠. 엑시노스 2600, 마이크로비티하고 카나안의 채굴, 그 주문형 반도체, 퀄컴의 스냅드래곤 8S 엘리트 5세대 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SF2 공정에서 최초로 양산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초에는 퀄컴은 SF2 공정에서 스냅드래곤 8S 엘리트 5세대죠. 고급 AP의 테이프 아웃, 시제품 양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테이프 아웃은 팹립스의 최종 칩 설계도와 시제품이 파운드리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량 양산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계다. 다만 초기 지표에 따르면 수율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존재하죠. 이에 따라서 퀄컴의 새로운 칩셋은 양산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갤럭시 Z 플립 8과 같은
그런 기종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모바일, 그리고 HPC, AI 인접, 워크로드 등에서 삼성전자가 더 많은 고객수를 확보해 나가면서 2나노 공정은 그 2나노 공정의 진전은 중요한 전환점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아요. 이어서 수율 안정화가 지속 개선되고 미국 테일러 팹이 그 양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삼성은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선단 공정에서 TSMC랑 경쟁 격차를 의미 있게 좁힐 수 있을 거고, 올해 2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71%, 삼성이 8% 정도 됩니다.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